이번 영상은 일리아스 3권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우스의 거짓 꿈으로 전투에 나서게 된 트로이군과 그리스군이 구름 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마주 달려와 서로 가까워졌는데 트로이의 선두에는 파리스가 섰습니다. 그는 그리스군에게 누구든 좋으니 1대1로 사생결단의 결투를 하자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용장 메넬라오스가 선두 대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자 파리스는 간담이 서늘해져 전우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섭니다. 파리스의 비겁한 모습을 본 트로이의 용장 헥토르가 꾸짖습니다. 가증스런 파리스여, 외모만 멀쩡하지 계집애 미친 유혹자여.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거나 장가들기 전에 죽었어야 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었어. 이렇게 만인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멸시를 받느니 그 편이 훨씬 나았을 테니까. 그러면서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리고 와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을 비난하며 다시 메넬라오스와 맞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파리스는 헬레네는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신들이 손수 내리신 영광스런 선물은 절대로 물리쳐서는 안 된다며 헥토르에게 맞받아칩니다. 파리스는 헥토르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싸우기를 원한다면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을 걸고 메넬라오스와 싸우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 이기는 자가 헬레네와 보물을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우위와 맹약을 맺어 귀양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헥토르는 파리스의 제안에 기뻐하였고 나머지 트로이 군사들을 모두 바닥에 앉힙니다. 그러나 그리스군들은 헥토르에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겨눕니다. 그러자 그리스 총대장인 아가멤논이 그리스 군사들을 제지하였고 군사들은 곧 잠잠해집니다. 헥토르는 양군 사이에서 메넬라오스와 파리스 둘만의 대결로 모든 전쟁을 종식하자고 제안합니다. 헥토르의 말에 메넬라오스는 맹약을 위해 트로이 왕인 프리아모스가 와서 직접 맹약을 맺게 해서 파기하는 일이 없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전쟁이 중단되리라 믿고 기뻐합니다.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맹약을 위하여 신들께 제를 지내려고 각자 새끼 양을 가지러 갑니다. 한편 이리스는 헬레네의 신우인 라오디케로 변신하여 헬레네 앞에 나타납니다. 라오디케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딸로서 딸들 가운데 가장 미인이라고 합니다. 라오디케로 변신한 이리스는 헬레네에게 파리스와 메넬라오스의 대결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며 헬레네에게 전 남편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게 합니다. 헬레네는 두 사람의 대결을 보기 위해 스카이아이 문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와 원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헬레네가 탑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직이 말합니다.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오이족 저런 여인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오. 그 생김새가 너무나 불사의 여신을 닮았으니 말이오. 하나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함선들을 타고 떠나 우리와 후손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곳에 남지 않게 하시오. 이에 트로이 왕이자 헬레네의 시아버지인 프리아모스는 헬레네의 잘못이 아니고 잘못은 전쟁을 보내준 신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프리아모스는 헬레네에게 유달리 눈에 띄는 두 장수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헬레네는 아가멤논과 오디세우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원로 중에 한 명인 안테노르는 두 사람을 자신의 집에서 환대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외모에 있어서는 아가멤논이 출중하고 오디세우스는 초라해 보이지만 오디세우스의 언변을 듣고 나면 오디세우스의 외모의 초라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프리아모스는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키가 큰 장수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헬레네는 아이아스라고 알려줍니다. 헬레네는 자신의 남자 형제인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가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했지만 그들은 고향 땅인 라케다이몬에서 이미 죽었으나 헬레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편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와 원로 안테노르는 맹약을 위하여 트로이아인과 그리스군이 있는 한가운데로 나아갔고 아가멤논과 오디세우스도 일어섭니다. 아가멤논은 신들께 제물을 바치며 신들께 고합니다. 만약 파리스가 이기면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스군은 떠날 것이고 메넬라오스가 이기면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은 물론 그리스군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트로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는
차마 아들 파리스와 메넬라오스가 싸우는 것을 볼 수 없다며 트로이 성으로 돌아갑니다. 헥토르와 오디세우스는 청동창을 누가 먼저 던질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집어 청동 투구 안에 넣고 흔듭니다. 자, 누구의 제비가 먼저 나왔을까요? 파리스의 제비입니다. 트로이 군사들은 함성을 질렀고 파리스와 메넬라오스는 각자 무구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결에 나섭니다. 먼저 파리스가 긴 창을 던져서 메넬라오스의 둥근 방패를 맞췄지만 메넬라오스의 방패를 뚫지는 못합니다. 이번에는 메넬라오스가 파리스를 향해 긴 창을 던집니다. 창은 파리스의 방패를 지나 가슴바지를 뚫고 옆구리 옆을 지나 웃옷을 찢었으나 파리스가 몸을 틀어 죽음의 운명은 피하게 됩니다. 메넬라오스는 이번에는 칼을 빼어들고 파리스의 투구에 뿔을 내리쳤으나 칼이 3조각 4조각으로 박살나며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에 메넬라오스는 제우스를 원망하며 한탄합니다. 메넬라오스는 파리스에게 달려들어 투구의 말총 장식을 거머쥐고는 그리스군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를 보고 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의 투구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투구만 들고 있게 되었고 이번에는 칼을 들고 파리스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나타나 짙은 안개로 파리스를 감쌉니다. 아프로디테는 양모의 빗질을 하는 노파의 모습을 하고 헬레네에게 다가가 파리스가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이에 헬레네는 아프로디테를 알아보고 화를 내며 파리스 곁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가 헬레네를 크게 꾸짖자 겁이 난 헬레네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걸어서 아프로디테의 뒤를 따라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파리스를 본 헬레네는 비난하며 말합니다. 싸움터에서 돌아오셨나요? 그대는 마땅히 거기서 내 전남편이었던 강력한 전사의 손에 쓰러져 죽었어야 해요. 그대는 전에 힘과 주먹과 창에서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오스보다 더 강하다고 자랑하곤 했지요. 그러니 자, 가서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를 불러내어 다시 그와 1대1로 싸워보세요. 하지만 나는 그대가 금발의 메넬라우스와 1대1로 싸우거나 그에게 무모하게 덤비는 일은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네요. 아니면 그의 창에 그대가 당장 쓰러져 죽게 될 테니까요. 헬레네도 파리스가 메넬라오스에게 전투면에서는 약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파리스는 헬레네를 달래서 둘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한편 메넬라오스는 파리스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무리들 사이에서 찾아다닙니다. 대결을 지켜본 아가멤논이 소리칩니다. 트로이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과 동맹군들여! 내 말을 들으시오. 승리는 분명 아레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메넬라우스의 것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아르고스의 헬레네와 함께 그녀의 보물들을 돌려주고 후세에 길이 남을 적절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시오. 이에 그리스군들은 모두 찬동하였습니다. 일리아스 3권에서는 메넬라우스와 파리스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파리스가 갑자기 헬레네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루한 이야기 사이에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일리아스 3권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